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 1, 2동, 금암 1, 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오늘 오시는 길에 휠체어를 타신 분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주말에 유아차를 끌고 전주를 여행하는 가족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번 달 장애가 있는 친구와 대화를 나눠보신 분이 계신가요? 전주시에는 등록장애인 33,972명, 노인인구 10만 6,679명이 살고 있습니다. 단 두 계층만 합쳐도 전주 시민의 21.5%에 달합니다. 하지만 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을 만나는 의원이 되기 전 본 의원은 일상에서 만난 사람 중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10%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단순히 우리의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전주의 일상에서 큰 장벽에 가로막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전용 교통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코를 포함한 교통약자 전용 교통수단 80대가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임에도 14만을 훨씬 넘는 교통약자 중 이용 등록자 수는 4,441명입니다. 실제 이지콜 요청 평일 기준으로 운영 횟수가 한 명당 10건도 되지 않고 이용자는 교통약자의 3%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용 등록이 저조한 배경은 이용 대상자에 대한 고려도 없고 현실도 반영하지 못한 운영 실태가 배경이 됩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주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팩스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이용 등록이 가능한 점, 이지콜 예약을 일주일 전 진행하지 않으면 30-40분은 넉넉히 기다려야 하는 기나긴 배차와 대기시간, 하물며 대기 공간 하나 없는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강장 등 종합적인 문제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지콜 배차 대기 시간은 4분 내외였습니다. 이는 이지콜 배차 취소권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가 아무리 위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체계가 당사자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또한 교통약자 전용 이지콜이 꼭 필요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으려면 나머지 교통약자를 책임질 버스와 인도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리프트가 고장나 있어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는 아니다라고 하죠. 2시간 동안 총 3대의 버스를 놓쳤고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교통약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는 버스 승차장에서부터 우리의 난관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이용객들이 도로로 나와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알림벨을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된 저상버스 탑승 알림 정류장이 전주시 1,176개의 승강장 중 72개입니다. 단 6%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 394대 중 반도 안 되는 숫자가 저상버스입니다. 23년에 도입 계획인 58대가 반영되어도 50%가 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도 문제입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교통약자 이용객이 버스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1,800명의 운전원 중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을 받는 사람이 189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함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전주시 버스의 과격한 운전으로 인해 몸이 휘청이고 쏠리는 등 타고 있는 승객들과 도로 위의 자동차들을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올해 10월 기준으로 56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험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안심벨, 교육 등의 장치들이 있음에도 소극적인 적용과 대응으로 인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도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측면에서는 장수의자 관리 부실, 인도 개선 시 점자 블럭 끊김, 관리 부실 문제가 허다했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도로 개선 사업이 진행된 곳조차도 경계석이 없어서 자동차들이 인도를 침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넘어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의 경사인 횡단 경사를 4% 이하에서 2% 이하로 줄이도록 법이 바뀌었음에도 경사도가 20%를 넘는 곳이 허다했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차량도 지나다니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전주시 내에서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기 어려운 교통체제와 인도 개선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권을 넘어 접근권으로 확대해서 바라보면 전주의 실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등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에 명시된 접근권은 시설이나 정보 등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 영상을 봐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몇 번째 이거 당할마치라서 좀 휠체어 가기는 조금 어렵네요. 저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못 오겠다. 이제 지금 여기가 가장 가까운데 한옥마을 정류장 내리니 100m도 안 됐어. 지는 다 빠지고. 전주 한옥마을 단 100m도 안 되는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관광거점 도시를 공모하면서 무장의 관광환경 구축을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예산조차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2019년 관광거점 도시 공모 신청서상에 포함한 내용에 따르면 관광거점 도시를 하고자 하는 이유 4가지 중 열린 관광 도시를 뽑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관광을 실현하겠다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17억 중 2020년 2억 1,600만 원 12.4%를 이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휠체어, 유아차는 사람이 많은 인도로 오르지 못해 도로를 다니고 어쩔 수 없이 다니는 도로의 대부분은 전동바이크, 자동차도 이용하기 어려운 울퉁불퉁한 사고석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연 앞으로 전주시가 무장의 관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대로 된 수행 계획이 있는지, 무엇보다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전주시는 장애인 친화 음식점이라는 제도를 통해 관광을 떠나 일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접근 여부,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입식 테이블, 휠체어 이동이라는 5가지 조건에 맞는 음식점을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지정한 장애인 친화 음식점은 전주시에서 단 89곳입니다. 89곳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이용하고 조사해본 결과 89개의 곳의 음식점 중 장애물 없이 접근이 가능한 음식점은 44곳, 장애인 주차장은 27곳 등 다음 표와 같은 현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갖춘 입식 테이블 등도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가 휠체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주시가 안내하고 있는 장애인 친화 음식점의 정보는 음식점 등 일상적인 공간에 대한 장애인들에게 전달되는 유일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달 방식 또한 단순한 리스트로만 제공되어 여행을 위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 그리고 일상에서 전주시 거주 장애인 등이 활용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7월 전주 시니어클럽 공공데이터 조사단이 진행했던 원도심 경사로 설치 현황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원도심 상가 946곳 중 49곳, 단 5%가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최소한 지켜져야 되는 공공의 접근권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리어프리 인증은 고사하고 전주시가 설치한 공공기관 내에 점자 안내판, 점자 보도 블럭, 안전 손잡이 등 최소한의 도입 여부를 따졌을 때에도 문화, 경제, 체육시설 어디에도 설치된 것이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심지어 동주민센터조차 점자 도입 등의 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로 및 전주시청 홈페이지 내에서 복지 정보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하여 전주 시민들이 복지 정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사회적 약자의 일상에 대해 최소한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점검, 제대로 된 정보 전달 및 수정 등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관광거점 추진단으로 구축하고자 했던 열린 관광지 약속을 꼭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먼저 만들어진 건물이다. 오래전부터 그랬다. 라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시민의 일상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할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다 생각합니까? 오랜 전통을 가진 전주가 오랜 역사를 핑계로 전주시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행 계획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실행해 나갈 우범기 시장께서 과연 복지와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 계획, 실행 의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수위 백서에서 사각지대 없는 생활 밀착 복지 실현에 맞춰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89개 중 신바람 나는 복지,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 구축 공약 아래 25개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공약 관련 예산 구조 중 2,594억이 약 3%에 해당합니다. 전체 공약에 투입되는 천수 시비로 비교해보면 전체 시비 중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약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가장 큰 예산은 주민센터를 행정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화장실 시설 개선, 가공 배전, 선로 지중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약 관련 예산이 내년 본 예산에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내년은 우범기 시장께서 그리는 다음 전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그리는 강한 경제 전주가 강한 자만을 위한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 백서에 담은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이와 같이 시장께서 그리는 강한 전주의 목표가 결국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을 수반한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교통약자 등을 위한 교통체계 및 인도의 개선,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보장, 공약 중 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와 시민의 일상에 불편한 교통체계와 인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의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지콜 서비스를 2001년 8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심한 장애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접수 방법은 팩스 및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신청 등으로 확대하여 교통약자가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대기 시간이 길어 이용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차량을 증차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및 시민을 위한 버스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상버스를 40대 추가 도입하고 저상버스 승강장의 신설 및 개선과 알림벨 설치 등을 통해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 운소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운소 종사자까지 교육을 통해 교육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시간표를 도입하여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당, 암행 감찰 및 친절기사 선정 등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에 대한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인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파손 상태 및 보수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인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에서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편의시설 점검,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열린 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 설치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전주시 공공기관 청사 38개소 중 20개소가 98년 4월에 시행된 장애인 등 편의법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1년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접근로, 점자 안내판, 점자 블록, 안전 손잡이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22년 2억, 23년 8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89곳의 장애인 친화 음식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안내 정보를 현행화하고 복지로 시 홈페이지 등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이 복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린 관광지 조성을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을 통해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행태별 장애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 구축 사업에 25년까지 총 35억 원의 사업비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21년에 완료된 관광 거점 도시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 KDI의 적정성 재검토를 하면서 다소 지연되었으나 22년 2월 적정성 재검토 결과 사업비 30억 원 전액이 반영되어 우선 확보된 사업비 17억 원으로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오목대 관광환경 개선 사업과 짐 보관소, 유아차, 휠체어 대여 등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에도 5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관광 약자를 위한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위해 태조로 급경사 도로 및 인도의 열선 설치, 오목대길 미끄럼 방지 포장 공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개선 및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일상에 대한 접근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와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과 실행 의지가 담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복지 분야 공약과 관련한 예산이 적은 비중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사업 이외 강화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점 사업들을 공약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 사회복지 예산은 전주시 전체 예산인 2조 4천억 원 중 38%인 9,400억 원으로 재정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선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기존의 일부 수혜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탈피하여 모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체 복지 사업 중 25개의 핵심 사업을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는 시민들이 행정, 복지, 문화 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행정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 생활 SOC 확충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온종일 아동 돌봄 지원 확대, 공립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설치 등 유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교육, 의료, 문화복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위기 상황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공적 부조에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을 전주시 복지재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신속 지원하고 나아가 보편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최서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련된 적극적인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예. 단순히 점자 안내판 설치 등을 덧붙이는 개선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와 기존 시설을 장애 이동에 적합한 배치로 전환했던 밀양시의 사례처럼 적극적인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 반영과 실행이 가능할지 시장님께 여쭙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영역에서도 장애 친화 음식점, 편의시설에 대한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음식점이 위생 관련된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지원이 불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 후에 불가하다면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시민, 전문가 등과 함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 개설하거나 확정하는 도로 및 신규 건립되는 공공기관에 관련돼서 단순히 법적인 근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돼서 시장님이 공약에서 언급하셨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을 뛰어넘어서 제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하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행정적인 차원에서 매뉴얼 자체를 하여튼 마련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실제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꽤 있습니다. 관련돼서 검토 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장님의 공약과 시정 방향을 봤을 때는 재개발 등을 통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주의 기반의 사업들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또는 이러한 무장에 관련된 디자인들이 반영되었을 때 가점을 두는 등 적극적인 제도 관련된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바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생활 속에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은 단순히 한 건물이 들어온다고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